이번에 익산군선 축협에서 요거 편지가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경제사업 한도초과 채권 정상화 추진 안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문단, 요 첫 번째 문단 있죠? 이거는 인사말이죠.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훈훈하게 해놓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본론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라고 시작하는 본론이 있죠. 이게 22년부터는 한도초과 공급에 대한 전산 입력이 제한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2022년부터는 약정 한도 초과 시에는 사료 공급이 불가하다라고 통보라고 하죠. 통보 같은 게 왔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료를 선수급을 집어넣어요. 제가 사료를 제가 소가 몇 마리야? 지금 7마리 있죠. 7마리. 제 거 마이소가 마이카우라고 해야 되나? 제 소유의 소가 7마리 있는데 걔네들이 대충 한 달에 한 31만원, 30만원 먹어요. 그래서 전 선수금으로 60만원씩 넣어놨어요. 그 이전에 이제 좀 많이 먹이는 군간에서는 좀 많이 먹으면은 이제 거기서도 2배 하고 이제 좀 선수금 좀 빠방에 넣어놓습니다. 예전에 그냥 현금가로 넣으려고 좀 이렇게 쑥쑥쑥 주문할 때마다 돈을 넣었더니 그냥 그 할인율이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 선수금을 넣어놓고 소 사료값을 지불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상으로 땡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농대 다닐 때 거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네 집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소를 사와. 소는 내 돈 주고 사오죠. 근데 얘를 키우는 거는 축협이야. 축협 아니면 사료회사. 사료회사 같은데 축협에서 외상으로 사료를 땡겨서 씁니다. 그리고 이 소를 팔잖아요? 그럼 소 판 값에서 외상을 처리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외상값이 좀 비싸요. 외상값이 비싸다는 거는 금리가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나 저희 아버지는 선수금 거래를 하시지 왜 외상을 하실까라는 그게 좀 의문이 많이 나죠. 근데 이해는 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양돈을 했기 때문에 양돈이 한우보다 사이클이 좀 많이 빠르거든요. 한양 꽤 많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선수금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현금이 달마다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수금 넣기가 좀 현금 흐름이 쉬우니까. 근데 소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한참 있다 팔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관행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를 다달이 팔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달이 팔잖아요. 다달이 팔면 좋은 게 월급쟁이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월급처럼 현금 흐름이 수월해져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쪼들리지가 않는데 이게 한 번에 뭉청뭉청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날에 다 팔아버려요. 설날, 추석에 싹 팔아버린다. 1년에 2번 파는 거죠. 아니면은 얘 등급만 보고 한참 존버했다가 이때 다 팔아버려서 이제 길게 가져가다가 이제 사이클이 출하 시기가 자기 맘대로일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상으로 많이 땡기는 거죠. 왜 현금 흐름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위탁하면서 현금 흐름이 쭉 들어오고 소도 몇 만 안 되니까 그냥 선수금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쉽지 않다면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은행 이자가 외상 이자보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출 받아서 선수금 집어넣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2020년부터 한도 초과 시에 사료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외상에는 한도가 있어요. 외상이 한도. 농가마다 다르겠죠. 뭘로 측정한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외상이 한 달에 100만원이지만 아니면 총량이 1000만원이든 1억이든 딱 돼 있을 거예요. 총량이. 그 한도를 넘어서는 사료 공급은 안 해준다. 그러면은 사료 공급을 안 해준다는 것은 소한테 먹일 소가 순간적으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어쩔 수 없이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비육도 갑자기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출하가 쏟아질 수도 있고 출하가 쏟아지면은 단가가 하락하고 송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출하가 쏟아질 수도 있죠. 그럼 단가 동시에 이제 더블로 떨어지겠죠. 더블딥인가? 더블딥 아니 더블딥처럼 이렇게 팍 떨어질 수 있죠.
추락 가격 떨어지고, 등급 판정 가격 떨어지고, 산지 가격 떨어지고, 그럼 쌍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런 거는 좀 약간 지금 정책적인 문제도 뭐 같이 연결이 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가계부채가 엄청나서 주택 대출 같은 것도 안 해줄 거다 하면서 막 대출 쪼이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을 많이 완화해주고 뭐 돈도 시중에 많이 뿌려서 인플레이션도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고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당연히 올라와 있고 부채 비율도 많이 올라와 있고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쪼일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잠그겠다라는 생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플레이션, 유동성의 과잉, 요거에 대한 뒷정리가 시골 농촌까지 왔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한테는 걱정이 되는 게 아니죠. 저야 마음이 편하죠. 뭐 속값이 오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료값 오르든 말든 난 위탁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저번에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그 동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고 했는지. 그냥 속값 떨어질 거라고 했겠죠. 제가 뭐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사료값이 지금 올랐는데 오른 거에다 대고 한도 이상 초과 외상 안 해준다 이것까지 해버리면 이제 트리플이네. 사료값 올랐어. 근데 한도를 줄여. 근데 사료값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100kg 1톤짜리를 못 살 수도 있죠. 1톤짜리를 공급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사료값이 올랐으니까 1톤의 가격이 1억이야. 1억 정도는 아니겠지만 1톤에 1000만 원 합시다. 나 계산 못해. 1톤에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나 1톤까지 사본 적이 없어요. 그 사료를. 1톤에 1000만 원이야. 자, 계산해봅시다. 어디 보자. 포대당 단가 12,000 12750 참 는 버튼 눌러야지. 는 12750 곱하기 25. 참 이게 아니지. 멍청한 짓 했네. 1톤을 1000이죠. 하나 둘 셋 1000 나누기 25 40짜리네. 40포대밖에 안 되네. 40포대. 그러면은 40 곱하기 12750 그러면 51만원 51만원이네 50만원에 퉁칩시다. 옛날 같았으면 1톤을 50만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톤을 51만원에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료를 1톤만 먹나? 아니죠. 소가 겁나게 많은 동네는 1톤만 먹지 않아요. 수천 톤을 수천 톤 많이 먹였으면 좋겠다. 하여간 소 많은 만큼 많이 먹이겠죠. 많이 먹이면 한도보다 많이 더 사료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외상으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사료가 안 나오겠지. 근데 그 전화해서 욕한다고 그게 되나? 쪼였는데 이미 위에서부터 쪼였을 텐데 분명히. 위라는 거는 이제 한참 위죠. 위에서부터 이제 드르륵 가계대출 줄여라 드드드드드드드 줄였겠지. 쪼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죠. 사실 기회가 좀 된다. 근데 기회가 되긴 해도 제 수중에 돈이 있어야 그 소를 사다 쟁여놓는 건데 사료값도 비싸고 지금 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말이 두서가 없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외상 한도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외상 안 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외상 쪼이겠다. 가계대출 줄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소값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고 있는 사람한테는 위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집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현금 많으시면 아무 상관없는데 대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뭐 그 근처쯤 하우스푸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원래 사이클하는 게 그래요. 그 코스톨라니 아저씨가 그랬거든. 사이클이 돈다고. 금리 사이클을 돌면 어쩔 수가 없어. 금리 앞에 장사 없어요. 하여간 영상 대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